그리고 명령어의 이제 실행 과정인데요. 방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ADD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DD 명령어가 어떤 동작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얘랑 같이 ADD 명령어랑 같이 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클락이라는 게 있죠.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4기가 2.4기가헤르츠로 동작하는 애가 있는 건데, 한 번 클락이 올라갔을 때 그거에 맞춰서 뭔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 또 클락이 올랐을 때 그거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순차적으로 우리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병렬 처리라고 하지만, 물론 안에 있는 프로세스는 뭐 두 개, 세 개씩 들어있는, 우리가 이제 다중 프로세스가 이제 멀티 프로세서라는 게 존재하긴 해서 걔도 뭐 쟤도 PC 카운트를 따로따로 각자 가지고 있긴 해요. 그 대신 클럭은 이제 나눠 쓰겠죠. 어쨌든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구조에서는 지금 그냥 싱글 코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지금 축소한 뭐 아트메가급에 있는 그런 CPU를 가지고 OS를 배우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명령어 하나 존재하면 클락에 맞춰서 이제 동작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순서가 있냐면, 어, 명령어를 인출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명령어, 내가 지금 명령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때 명령어는 ADD다. 그럼 ADD 명령어를 동작해야겠다. 그럼 다음 명령어 뭐가 있겠어요? 뭐 다음 명령어 move라는 명령어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명령어가 주소 번지에 다른 주소에 있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100번지면 그 다음 우리는 순차적이니까 101번지로 갈 거예요. 그래서 101번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누가 해요? PC 카운터를 변경해줘요. 그래서 PC 카운터가 처음에는, 뭐 PC 카운터가 맨 처음에 컴퓨터 커지면 당연히 0번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롬에 있는 것부터 빼와 가지고 CPU부터 해서 주변 기기들 다 부팅시키면서 커지는 거, 요거는 이제 컴퓨터 구조적인 내용이니까 다 이제 접어두고, 어쨌든 PC 카운터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OS 기준에서 이제 PC 카운터를 막 바꿔가면서 이제 우리가 프로세서를 계속 키니까요. 그래서 다른 프로세서에서 내가 100번째 놔두고 있으면 PC 카운터가 지금 100번이에요. PC 카운터가 100번이니까 100번째에 있는 ADD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ADD라는 데이터만 가져왔다 하면 얘는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PC 카운터는 그 다음 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PC 카운터를 증가시켜주는 작업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ADD라는 데이터가 이제 뽑혀져 나와 있으니까 ADD라는 데이터를 이제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죠. 해독해가지고 어, 이제 그거에 맞는 AD라는 D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인지 맞는 거에 동작을 하는 거죠. 그때 명령어 해독을 하는데, 이때 피연선자가 피연선자를 인출하는데, 피연선자가 아까 위에 있는 직접이냐 아니면 간접이냐, 아 그쵸.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즉시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즉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 돼서 실행할 거고,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결과를 저장하죠. 이 결과 저장하는 건 ACC에다 저장한다. 그래서 요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PC 카운트는 계속 일씩 증가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PC 카운트는 계속 일씩 증가할 거고요. 그 프로그램이 끝까지 갔을 때, 뭐 그 프로그램 당연히 끝까지 가면 프로그램 종료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점프가 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온다면 뭐 포문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거기 있는 피현산자 인출하고 명령어 실행하고 결과 저장하고, 다시 명령어 인출하고 PC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명령어 해독해서 거기에 있는 명령어는 ADD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피연산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존재한다. 근데 얘가 봤더니 뭔가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점프 뛰러 갔다가 다시 다 써주고 100, 200 써주고, 그 다음에 명령어 실행하고 저장하고 다시 돌아오는 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동작을 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사이클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명령어 사이클이에요. 일반적인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명령어를, 이건 이제 컴퓨터 켜진 거죠. 실행이라는 건 주체가 뭐 맨 처음에 실행은 있겠지만, 어쨌든 실행이라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고, 이제 인출이 먼저 되든 누가 먼저든 간에 인출이 가장 먼저겠죠. 인출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요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 인출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인출하고 실행하고 인출하고 실행,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제서야 종료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얘는 뭐 데이터도 뽑으러 가야 되고 모두 해러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사이클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거지만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세분화된 걸로 나타내는데, 방금 여기서 보면은 사실상 종료랑 시작을 빼버리면
인출이랑 실행이 인출해서 실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실행해서 다시 인출로 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출해서 실행으로 가고 그 다음 실행해서 다시 인출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두 개가 또 있어요.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겠죠. 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죠? 더 어렵다는 얘기겠죠. 지금 있는 것보다 우리 인출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할 게 많지라고 싶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또 보시면 또 필요할 거예요. 간접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간접이라는 건 뭘까요? 네. 내가 어떤 명령어인지 모르겠는데 PC 카운터가 100번을 가보래요. PC 카운터가 100번이야. 그래서 100번을 갔더니 거기 있는 적혀있는 문자가 뭐냐면 ADD A B야. 아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이거 다 가져왔더니 ADD는 가져왔어. 오케이 ADD는 가져왔는데 거기에 아까 보면 여기 이거죠. 피연산자를 인출하는 거죠. 피연산자를 인출해봤더니 이거 뭐야? 주소 번지네. 주소 번지면 또 뭐예요? 어디 주소에 가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있어요? 메인 메모리 우리 램에 있겠죠? A가 여기에요. 뭐 A가 여기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 여기는 5고 얘는 10이야.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내려주는 작업. 근데 이거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클락에 맞춰서 지금 계속 그 동작에 맞춰서 동작하는 거잖아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인출이라는 과정을 걸치겠죠. 어떤 동작, PC 카운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동작들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얘도 빼러가서 B도 다시 여기 들어오면 그때서야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게 다 모이면 이때 실행을 하겠죠. 그렇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이라는 거. 그러면 요 그림상으로 보면 조금은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좀 애매한 건 뭐냐면 인출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실행해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느낌상 어떤 것든 한 곳에서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나오는 곳은 결국은 실행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 간접에 들어가서 뭐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요 화살표 방향이 틀렸다.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하나 더 그려줘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실행해서 들어갈 거면은 인출해서 들어가는 그림이 필요 없고 인출해서 들어가면 실행해서 들어가는 그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림상 편의상 내가 볼 때는 인출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외우기도 좋고 그 다음에 실행으로 나오는 그림이 맞지 않나. 이거는 좀 오류가 있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DD가 어떤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내가 실행으로 해서 실행하는 유닛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여기 있는 애가 A야.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인출이거든요. 용어상으로는. 지금 여기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사실 A도 번지면 이것도 또 인출이 되기 때문에 이때 간접으로 가서 데이터를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열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열로 나왔는데 또 있어. 뒤에 B가. 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또 그냥 또 인출이긴 해요. 그래서 용어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가. 그쵸?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ADD 방금 이제 다 써볼게요. ADD A B가 있다. 인출을 해서 ADD인 걸 알았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실행이래. 실행인 줄 알았더니 얘도 또 인출해야 돼. 그럼 또 다시 여기로 와. 인출이야. 그래서 얘를 빼려고 했더니 이거는 간접이래. 그 간접으로 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간접으로 뺐어. 그러면 이 간접으로 뺀 결과 여기가 이제 5가 써졌겠죠. 5가 써진 다음에 다시 인출로 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떨어져 내려와야겠죠. 우리가 화살표를 양쪽으로 그은 게 아니까 여기로 떨어져 내려와요. 이게 지워지네요. 근데 아직도 B가 남아있어요. B가. 그쵸. 이때 여기로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쵸. 그런데가 다시 뭐 올라와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구조로 해서 B도 빼오면 여기가 10이 되면서 이제 되겠죠. 네. 그런 구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라는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수업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다양한 용어가 있겠죠. 그런 수업을 듣게 되면 인터럽트를 상당히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를 좀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많이 썼다 그러면 C 언어에 있는 거 중에서 우리가 OS 기반에서 뭔가를 할 때 스레드 같은 거 있잖아요. 스레드 같은 걸 쓸 때와 어떻게 보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상당히 유사점이 많아요. 근데 용어는 달라요. OS에서는 스레드라고 쓰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인터럽트라고 해요. 근데 여기 OS라는 수업에서 인터럽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뭔가 특별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CPU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인터셉터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터셉터 하는 상황을 알려주는 건데 요거에다가 OS가 스레드를 묶어가지고 구성한 게 이제 스레드. 우리가 그런 구조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전환하거나 문맥 교환하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낼 때 인터럽트를 쓰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럽트가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인터럽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상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얘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인출하고 실행. 근데 실행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올라갈 수 있다? 예,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대신 실행은 무조건 끝낸다. 왜냐면 뭐 5 더하기 4를 하면 되는데 결과만 나오면 돼요. 인출이 다 끝난 상태야.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이때 인터럽트가 걸렸다고 해서 이 결과를 안 하고 가기에는 너무 오버헤드도 크죠. 그래서 뭐 안 하고 가는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는 계산을 해주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구라고 계산을 해주고 가기 때문에 실행해서 인터럽트를 확인합니다. 캐치하는 시간이 실행해서 캐치를 하죠. 그래서 실행해서 캐치를 하는데 반대로 인출해서 캐치해서 여기로 들어가기에는 좀 구조상 많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럽트 들어오면 못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것도 얘도 잘못된 거다. 얘도 여기로 빠져나오듯이 얘는 빠져나오는 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인출, 서비스 루틴을 하든 아니면 다시 복귀해서 내 PC를 하든 예, 다시 인출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럽트에서 끝나면 인출에서도 인터럽트도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양방향 화살표여야 된다. 네. 그리고 그쵸. 인터럽트는 양방향 화살표 보고 인터럽트가 일어났다는 거는 새로운 거를 하기 때문에 실행으로는 갈 수 없다. 결국은 얘가 이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실행을 끝나고 실행 중간에도 갔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도 화살표 갔어야 되는데 인터럽트가 했다는 거는 새로운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론적으로 여기로 가는 거는 애매하다. 그러면 또 구조를 또 이상하게 꼬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는 최종적인 그림은 여기는 왔다 갔다 인출에서도 인터럽트로 갈 수도 있지만 인출에서 만약 실행까지 갔다면 실행은 끝나고 인터럽트로 빠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럽트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를 뺏어올 수 있을 정도로 빠르진 않다.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너무 꼬인다. 그리고 간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행해서 간접을 올라간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지우고 이쪽으로 화살표를 치는 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인출로 보내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인출로 보내는 이런 순환 구조가 간접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을 또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 명령어 레지스터를 저장하고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고 프로그램 카운트를 증가시킨다. 인출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를 메모리에 아까 add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그거를 불러와서 어디에다 넣는다고요? 레지스터에다 넣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쵸? 레지스터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PC는 1을 증가시켜서 플러스 1을 시켜서 그 다음을 할 준비를 하고 난 요것만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실행으로 보내서 이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실행 사이클을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얘가 실행을 하면 명령어를 해독하고 그 제어 신호에 따라서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 이때 뭐 스택 같은 거를 써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스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명령 인출하고 실행하고 그때 만약에 간접 사이클이라는 거 어떤 메모리 주소를 다른 데를 가서 또 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새로운 인출이 아니라 간접이라는 용어로 해서 명령어를 받아오는 거를 진행한다.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인 구조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인터럽트는 이제 뒤에 되게 많은 말들인데 여기서도 한번 읽어보시죠. 인터럽트는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라고 하는데 뭐 예기치 못한이라면 뭐 입력도 있고 뭐 키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용어가 특이한 게 설명 중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전원 꺼지는 것도 있더라고. 전원 꺼지면 그냥 끝인데 컴퓨터가 전원 꺼졌을 때 뭐 UPS가 동작해가지고 살아 있으면 뭐 그런 건지 노트북이어서 노트북으로 전환된다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만 이런 내용 적혀 있어요.
뭔 내용이 적혀 있냐면 요 내용은 이 뒷장 설명이랑 좀 다르진 않고 여기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요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실행하는 사이클이 완료한 후 인터러스 요구가 있는, 그러니까 실행이 완료된 후, 맞죠? 제가 얘기했죠. 요 그림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실행이 완료된 후 인터럽트가 요구되는지 검사하고, 인터럽트가 요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실행 이후에 검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인출해서 사실은 열로 내려가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이다. 실행해서 갈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러프트 서비스 요구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면 가고 없으면 다시 그냥 여기 인출로 가는 거겠죠. 어쨌든 인터러프트 서버가 없으면 다음 명령어 인출 여기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러프트 서버 요청이 있으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소,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PC라는 값을 얻다가 저장해 놔야겠죠. 복귀하기 위해서 PC 값을 복귀하기 위한 복귀하기 위한 값을 스택이나 메모리 번지에 메모리의 스택이나 메모리의 0번지와 같은 특정한 장소에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나 메모리 0번지에 특별한 경우에 저장한다 라고 하는데, 이 다음 설명에는 사실 0번지나 스택이라는 설명은 사실 빠져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어쨌든 0번지나 이런 걸로 되는 됐고, 특정 장소에 저장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시작 후 주소를 뭐 저장해 두었다가 인터럽트 버전에서 복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주소로 갔다가 다시 복귀할 때는 만약에 0에다 저장했다면 0번지 거를 불러오면 되고, 0번지가 아니라 스택에다 저장했다 그러면 스택은 그냥 끌고 내리면 되니까, 예, 그건 한번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에 결국은 얘도 메모리고 얘도 메모리인데 어쨌든 0번지나 이렇게 특정 위치에다가 넣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뺄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인출하는 사이클이에요. 인출하는 사이클인데 이제부터가 진짜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긴 해요. 그리고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앞에 제가 막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했던 게 뭐였냐면 얘입니다. 네, 여기 있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뭐 PC 이렇게 뭐 적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요게 그대로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있는 건 아닌데 뭐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아까 되게 뭐 6개인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PC가 있고 그다음에 MAR 그다음에 MB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봤던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좀 요 조그만 글씨 봐야겠죠. PC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그러고요. MAR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아까도 이거 위에서도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령어 레지스터, 이거는 해독기, 아까 우리가 하는 실행 부분에 관련된 레지스터겠죠.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건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서 이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로 이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출 단계를 한번 봅시다. 여기 1번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이 여기도 2번 적혀 있고 여기도 2번 적혀 있고 여기도 2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3번 적혀 있어요. 이건 시간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1번이 시간 순서로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이 일어났을 때 동작하는 거. 우리가 한 번 사이클당 만약에 이 한 번 사이클당 동작하는 게 똑같다면 CPU에서 하나를 레지스터끼리 PC도 레지스터고 MAR도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라는 거죠.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 복사하는 거, 레지스터 속도 똑같다 그랬죠. 결국 복사하는 속도는 1클락, 한 클락 만에 복사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PC에 있는 값을 제가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PC가 지금 100번지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메모리에 있는 100번지에는 이런 명령어가 들어있다고 가정할게요. add 4하고 5. 그 다음에 101번지에는 뭐 이거는 뭐 하지도 않을 거지만 뭐 이런 게 들어있다 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PC 카운터는 그전에는
99에서 벌써 한 번 올려서 100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99를 했겠죠. 99도 뭔가 어떤 명령을 했을 거예요. 99에서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네 증가를 일씩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일씩 증가해가지고 이제 100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00번이 들어있는 거를 MAR에 넣었어. MAR은 여기에요. 그 주소를 저장한 레지스터. 이 주소를 저장한 레지스터는 누구랑 연결돼 있냐? 주소 버스랑 연결돼 있어요. 주소 버스는 또 누구랑 연결돼 있죠? 주소 버스는 아까 램의 그 W 비트 뭐죠? 그 워드 비트. 내가 어디를 읽고 싶다, 어디를 쓰고 싶다, 뭐고 쓸지 읽을지를 결정할 수가 없죠. 어쨌든 내가 그 번지를 라이팅하든 그 번지를 리드하든 간에 그 번지를 일단은 무조건 보겠다. 그러니까 여기 번지를 보겠다겠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라이팅은 아니고 얘는 리드해야겠죠. 그걸 관리하는 애는 누구냐? 제어버스예요. 얘는 무슨 근거로 관리를 할까요? 자기만의 독자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여기서는 크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는 요거를 했기 때문에 요 동작으로 메모리에 있는 번지수를 이제 그 번지를 이제 여기겠죠. 뭔데? 이 그림이겠지. 이 그림에서 그 MAR 주소 레지스터가 얘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얘를 지금 그쵸? 얘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내가 저 셀에 있는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가져올 준비를 했다. 그리고 쓸 거면 제어 버스에서 쓰라고 할 거고 아니면 읽으라고 하면 제어 버스에서 읽으라고 할 거예요. 그쵸? 제어 버스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얘가 되는 거야. 제어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어 장치 얘가 되는 거죠. 제어 장치. 너 제어 장치한테 가서 야, 나 여기 있는 번지 읽어 드릴 거야. 그러면 읽어 드리면 가장 또 레지스터로 바로 보내줘야 될 거죠. 얘가 어디로 보냅니까? 데이터 버스로 보내요. 사실은 그림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좀 지울 거 지우고, 네, 다시 지울 거 지우고. 그림은 제대로 돼 있긴 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주소 번지를 하면 요게 여기 있는 mem의 어떤 애를 활성화 시키겠죠. 그 번지 수를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다 지워지죠? 한 장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램 메모리에 있는 애를 제가 하도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에는 뭔가 좀 딴 걸 준비를 해야겠네. 물 같은 걸 준비해놔야겠네.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어쨌든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번지에 얘를 이제 어떤 걸 제가 컨택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컨택 하던 단계는 여기까지가 이제 활성화 된 거예요. 왜냐면 MAR에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건 사실 여기 어떤 애가 활성화 돼 있는 거는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메모리 번지 메모리에 MAR 뭐 이런 거겠죠. 메모리에 있는 뭐 어떤 배열 MAR 배열을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뭐 이런 느낌을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누구한테 주라고요? 얘한테 주래요. 예, 버퍼. 우리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한테 주래요. 얘는 여기를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제어 장치가 PC 카운터를 컨트롤하죠. PC 카운터는 무조건 플러스 1을 시켜줄 거예요. 왜냐면 101로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PC 카운터는 아까 100에서 101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여기는 설명은 따로 없지만 읽기다. 읽기라고 하는 순간 바로 여기서 요 버스 타고 여기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쭉 하고 빠져나와서 여기로 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요 구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여기 2번 요렇게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몇몇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동영상 강의로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어, 이 레지스터에 들어오면 결국은 요 값이 들어온 거예요. 요 값이 어디로? 쭉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서 이렇게 타서 여기로 MBR 버퍼로 들어온 거예요. 버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 특히 간접 주소나 이런 거 없으니까 간접 주소 이런 거 지금 신경도 안 쓰죠.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적히냐면 ADD 4 5가 적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부터 해독기는 얘를 가지고 해독하는 스텝을 또 밟아요. 사실은 스텝이 얘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해독하고 끝이 아닙니다. 예. 사실 끝은 아니지만 되게 또 얘도 다양한 스텝이 존재하지만 뭐 책에서도 나와 있지도 않지만 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뭐 이거는 영주소 방식이겠죠. 얘 같은 경우는 영주소 방식이다 보니까 영주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영주소 명령어예요. 자,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되게 이게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책에 그 영주소 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깊게 올라간 건 아닌 거 보니까 지웠나 봅니다. 제가 영주소라는 얘기를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영주소를 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영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라고 해서 피연산자의 주소가 어떤 간접 명령어를 쓰느냐 안 쓰냐 뭐 이런 느낌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얘는 영주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IR은 해독 명령어는 실행하는 애는 저쪽 4랑 5를 스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메모리랑은 관계없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이제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게 아니라 다 졌네. 네. 얘가 이제 이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ADD 뭐 R1 뭐 A 이런 게 들어왔다. R1에 있는 값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쵸? R1에 있는 값 가져오기 위해서 이때는 PC 카운터 요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다음 장 요런 R1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단계 여기서도 또 이걸 또 빼내야 되니까 요 다음 단계가 간접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접 사이클 2의 이상 점프하는 거를 이제 간접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아니죠. 요거죠. 간접 사이클이 잘못 얘기했어요. 2의 이상은 아니고요. 다 모든 애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누구냐면 어디다 놨었죠? 제가 요거 요 두 구조 중에 한 구조라도 만약에 걸린다면 네. 요 두 구조 중에 한 구조라도 걸린다면 이제 그 주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간접 사이클이 동작할 거예요. 간접 사이클이요. 맞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사용하는 실행 사이클을 얘기한다. 그래서 주기호 장치의 주소인 유효 주소를 한 번 더 읽어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간접 사이클이 하는 거는 여기서 그쵸 이제는 PC가 없죠. 아예 PC를 쓰지 않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PC를 증가시키고 이걸 해서 우리가 인출한 건데 이 이후에는 PC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얘기할 때도 인출을 하게 되면 PC를 쓰는데 여기 실행을 하게 되면은 PC를 쓰지 않아요. 그쵸? PC를 쓰지 않고 IR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스택에다가 집어넣고 뭐하고 해서 결과 내서 나 끝났어 하고 너 인터럽트로 갈래? 아니면 너 인출로 갈래? 요거 결정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간접으로 갈 때는 얘가 이제 어떤 뽑았는데 간접으로 갈 때는 다시 뭐 인출하는 걸로 와서 이렇게 가는 구조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이걸 보시면 알겠죠? 요 그림 보면 그래서 P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R을 갔더니 내가 봤더니 내가 이런 경우요. ADD R1
뭐 A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R1부터 데이터를 빼야 돼요. 뭐 A부터 데이터를 빼든 뭐 상관없겠죠. 그거는 이제 앞에서부터니까 앞에 거부터 데이터를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가 R1의 데이터를 빼야 돼. R1의 어떤 주소 번지, 이 레지스터 주소 번지가 뭐 1000번이에요. 1000번에 있는 걸 빼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다가 1000번, 이거 이렇게 쓰니까 조금 이 그림이 안 맞네요. 이렇게 쓸게요. ADD 그냥 A만 쓸게요. 그리고 이 값이 그 1주소 번지라고 할게요. 1주소 명령으로 해서 하나가 얘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저기 누구냐 누상기랑 더해지는 구조라고 생각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A라는 값을 가져와야 돼요. A라는 값은 여기 있는 애는 누굴 지정하고 있을까요? 뭐 간접이든 직접이든 간에 여기 주소 번지가 적혀 있겠죠. 그냥 여기에 1000번지라고 해놓을게요. 1000번지에는 여기에 있는 1000번지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를 빼기 위해서 여기에 1000을 집어넣을 거고요. 1000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 와서 이 주소 버스는 타고 바로 여기 그림이 하나 있었네요. 주소 번지 가서 얘한테 1000번지를 활성화 시켜 놓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 제어 버스에서 제어 장치가 읽을 건지 리드 할 건지 뭐 라이트 할 건지를 결정만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가 요 단계를 한 거고요. 지금 그쵸? 그리고 이제 제어 장치가 이제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활성화돼 있는 거고 제어 장치가 2번 클락 이거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제 요 활성화하는 단계가 1번 클락이었으면 그 다음에 2번 클락 때 제어 장치가 읽어 하는 순간 여기서 데이터가 쭉 나와서 일로 와서 여기로 이 레지스터로 저장이 될 거예요. 맞죠? 여기 적혀 있는 요 내용이죠. 네.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인출이 돼서 버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10 값이 요게 들어오고 얘가 다시 AR로 던져주니까 여기 있는 A가 날라가고 여기에는 값이 10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ADD는 ACC랑 거기 있는 값 뭐 5라고 하면 5랑 더해져서 결과가 다시 ACC에 저장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어쨌든 이게 하나짜리는 그렇고 뭐 2개짜리면 2개짜리대로 3개짜리면 3개짜리대로 네 가능하겠죠. ADD 뭐 A B다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 구조로. 그래서 A 한번 인출하고 그 다음에 B 한번 인출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럽트인데요. 인터럽트는 좀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도 되게 힘들 거라는 개인적인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얘는 인터럽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행 이후에 할 거다. 그쵸? 왜냐? 실행 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PC를 건드리질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간접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PC를 건드리질 않아요. 얘도 IR도 PC를 쓰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PC를 안 쓴다는 얘기는 뭐냐? 사실은 PC를 안 쓰면 인터럽트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네, 인터럽트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인터럽트가 실행 PC를 써야지 이제 뭔가 나오니까 PC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쓰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동작 바로 그 동작이 써야 되지만 어쨌든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실행이 끝난 다음에 본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좀 제가 얘기하기도 편하고 서로 또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발생했다는 거를 실행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죠. 인터럽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확인차 들렸을 때 걸렸어요.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PC에 지금 몇 번이에요? 원래는 101번이 저장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ADD를 다 계산했어요. ADD가 100번지에 있는 ADD가 4, 5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무브 뭐 한 100을 하려 뭐 1000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 동작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요 동작을 할 차례인데 여기가 이제 100일이었죠. 요 100일로 지금 업데이트 돼 있었는데 이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반대로 이번에는 메모리 버퍼에다가 101을 넣어줘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다가 101을 넣어줘요. 뭐 하겠어요? 반대로 아까는 다 메모리 버퍼 어드레스를 먼저 하고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라이팅을 하겠다 이제는 그렇겠죠? 라이팅을 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바꾸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까 요 앞장에서 설명을 보면 스택이나 메모리 번지 0번지와 같은 특정 장소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면은 0번지라고 생각할게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일어난 거고요. 그쵸? PC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그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어느 번지인지 알까요? 뭐 특수한 번지를 써야 될 거예요. 어떤 번지냐면 뭐 보통 얘기하는 거 0번지가 있으면 그 1번지 그 바로 밑에 번지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가는 번지를 또 저장하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1번지 이 밑에가 뭐 여기에 번지가 적혀 있겠죠. 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뭐 512에서 발생했다 라는 걸 적어주는 게 1번지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PC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스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제가 PC에다 1을 집어넣는 경우라고 할게요. 이 경우는 그쵸?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명령어 이제 110번 PC는 처음에는 PC는 101이 저장돼 있다가 얘한테 전달하고 맞죠? 그래서 얘가 110이 되고 얘는 지워지고 PC는 1이 된 상황이에요. 1이 된 상황. 그쵸? 그때 세이브 어드레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메모리 0번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누구예요? 메모리 0번지. 그냥 여기 0번지가 써지는 거예요. 그쵸? 이건 되게 쉽죠. 그리고 제어 장치가 얘한테 라이팅 해라.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얘는 여기서 이제 0번지를 활성화 시켜놓고요. 0번지 활성화. 그쵸? 여기 리드든 라이트든 제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때 라이트를 해라. 라고 하면 요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요렇게 요 모양인가?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서 여기 0번지가 110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복귀할 때 쓰는 거고요. 됐죠? 여기까지가 복귀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PC는 1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인터럽트 끝나면 여기로 가시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그림 잘 그려져 있는데 저쪽에서 누구 쓰는데 여기가 지금 PC가 지금 1번이에요. 그쵸? PC 카운트가 1번이에요. 지금 인터럽트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제가 아까 여기로 간다 그랬죠? 인출로 가요. PC 카운트 1번 거를 끄네요. 1번 거는 뭐래요? 여기서 1번은 뭐래요? 1번 안 적었네. 1번 번지는 여기고 1번 번지는 뭐 512로 가라. 그러면 인출해서 512 열어가지고 PC 카운트 512 열어가지고 그때 동작을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면 이거 실행 반복 하다가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0번지 있는 걸 다시 가는 거예요. PC 카운트를 마지막에 인터럽트 끝나면 PC 카운트를 다시 0으로 땅 때리면서 다시 110번으로 PC 카운트가 0번을 갔다가 110이 다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갖다 오는 거예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런 다른 루틴으로 갔다가 여기가 이제 우리 메인이죠. 메인 코드가 돌고 있으면 메인 코드가 또 돌고 있다가 다른 루틴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트메가 128로 만약에 수업을 들었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시리얼 통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시리얼 통신이 있었을 거고 뭐 입력 받는 거고 아니면 쓸 때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해야지 느리지 않게 나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핀이 뭐 상태가 변했을 때 상태를 변경된 거를 내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받든지
아니면 뭐죠? 타이머도였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루틴이 동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인터넷 명령어에 대한 이제 말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읽어보면요. 좀 특이한 말이 뭐였었냐면 예상치 못한 입력, 갑작스러운 정전. 정전은 좀 내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에서 정전이 일어났을 때 얘가 PC 기준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뭐랄까 전기가 없는 이제 시스템으로 변경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터넷 서비스 루틴은 여러분들 마이크로 프로세스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청 해설인데 이것도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장치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어떤 장치들을 다 묶어놔가지고 여기서 얘가 발생하고 얘가 발생했어도 통치적으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하나로 묶여지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얘는 장치 1번에서 발생하는 거, 장치 2번에서 발생하는 거, 장치 n번에서 발생하는 거 구조로 돼 있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느낌이라보다는 이걸 좀 섞어 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서가 있으면 어떤 장치는 한 두세 개는 여기에 붙어 있어요. 뭐 시리얼 1, 2, 3번은 여기에 붙어 있어. 그쵸? 인터넷 프로세서 같은 걸로 발생해. 근데 또 다른 거, 뭐 핀으로 관련된 것도 몇 개. 얘네들 이렇게 붙어 있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중복으로 쓰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장치들 한 몇 개끼리가 한 번에 뭉쳐 있는 인터넷 서비스 루틴에 대해서 가기 위한 그런 회선들이 이렇게 다중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채용하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사실은 가장 저거 하는 거는 이런 게 이제 모두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돈도 많이 만약에 돈을 많이 들 수 있다면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맞긴 하겠죠. 근데 뭐 우리가 칩 만드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기에는 쉽지 않죠. 네. 그다음에 인터럽트 과정인데요. 이 책에서 또 아까 말에서는 뭐 0번지도 있어서 제가 메모리 번지 0번지를 했는데 얘는 또 이제 스택 영역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장인데요. A라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요. A라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을 때 이때 만약에 그 B라는 프로그램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발생을 했다. 발생 전에는 A가 돌고 있을 거고 A에 있는 거를 여기 이제 스택이나 레지스터에 얘가 다 하고 있었는데 이때 잽싸게 B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B라는 서비스 루틴이 발생하게 되면 레지스터 이쪽 스택 영역에다가 빨리 빡빡빡빡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B로 가서 B에서 새로운 PC가 동작해서 이런 레지스터들은 이제 다 여기 스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PC까지. 그리고 얘에서 또 동작해서 이 동작이 서비스 루틴이 다 끝나고 나면은 돌아갈 때는 여기 있는 스택 영역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다시 레지스터에 올라온다. 요 얘기까지가 네, 끝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